아빠가 그러는데요.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재활용센터 아저씨한테 종이만 파는 게 아니래요. 다른 것도 판다는데. 몸도 판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저도 사 먹고 싶어요. 7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72살의 박순자 할머니.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던 그녀에게 붙은 끔찍한 소문. 그런데 진실은 모두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한 달 동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침대에서 일어나며 저절로 나오는 신음. 72살의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좁은 원룸의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사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김치 한 조각과 찬밥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낡은 옷장에서 때가 저른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지만 순자는 이미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문 옆에 세워둔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3월 초봄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며 순자는 버려진 박스들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나왔네. 편의점 앞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7년.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시작한 폐지 줍기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김영호 씨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흡연이 화근이 되어 폐암 판정을 받았고 2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비로 모든 저축이 바닥났고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이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자는 계속 폐지를 모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미 순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 일찍 와야 깨끗한 걸로 가져갈 수 있지. 오전 10시가 되자 리어카는 폐지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늘 가던 재활용센터로 향했습니다. 청아재활용센터. 간판이 낡았지만 이곳 사장 최준혁 씨는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 55살의 준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모아오셨네요. 에이, 뭘 많이 모았다고. 준혁은 리어카의 폐지를 저울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13,000원입니다. 그런데 준혁이 건넨 돈은 16,000원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요즘 폐지 값이 조금 올랐어요. 그냥 받으세요. 순자는 준혁이 일부러 더 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이 고마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집에 가서 먹으려고요. 제가 라면 끓여놨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으려니 심심해서요. 준혁은 재활용센터 안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식탁과 가스버너가 있었습니다. 냄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끓고 있었고 옆에는 김치와 단무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따뜻하게 드세요. 어머,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라면인지.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부산에, 작은아들은 대구에 살아요. 자주 못 보시겠네요. 10년 전에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아이들과도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사업 실패로 집안을 망쳤거든요. 준혁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남편 따라간 지 5년이 됐네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재활용센터를 찾았고 준혁은 매번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이거 바르세요. 준혁이 파스와 진통제를 건넸습니다. 이런 걸 왜? 그냥 약국 가는 김에 하나 더 샀어요. 순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사이는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주었고 추운 날이면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가끔 집에서 만든 김치나 나물을 가져와 준혁과 나눴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도 들었지? 그 폐지 줍는 박씨 할머니 말이야. 응, 재활용센터 최 사장이랑 뭔가 있다며? 슈퍼마켓 앞에서 두 아주머니가 키득거렸습니다. 폐지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판다더라. 다른 게 뭔데? 몸도 판다는 거야. 돈 받고. 에이, 그 나이에 무슨. 진짜래. 우리 옆집 김씨가 직접 봤대. 재활용센터 안쪽에서 둘이 뭔가 수상한 짓 하는 거. 소문은 3시간에 퍼졌습니다. 순자가 그 소문을 처음 들은 건 동네 미용실에서였습니다. 어머, 박 여사 왔네. 요즘 재활용센터 최 사장이랑 잘 지내시나 봐요. 미용실 원장의 의미심장한 눈빛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폐지 파는 거예요. 아, 그래요? 폐지만 파시는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려 서둘러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재활용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폐지를 팔러 갔지만 가격은 형편없었습니다. 준혁이 얼마나 자신을 배려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왜 안 오세요? 혹시 아프신가요?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순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준혁은 순자가 주로 폐지를 줍는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님. 순자는 준혁을 보자마자 리어카를 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절 피하시는 거예요? 최 사장님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무슨 피해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요. 저 때문에 최 사장님도 소문에 휘말리면.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절 피하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그런 소문 신경 안 써요. 여사님은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여사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혁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소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가 폐지를 줍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 유명한 할머니예요. 무슨 말이니? 아빠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재활용센터 아저씨한테 종이만 파는 게 아니래요. 다른 것도 판다는데. 몸도 판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먹는 건가요? 저도 사 먹고 싶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 뒤에 숨은 어른들의 아기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날 순자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가세요. 쟤 때문에 더 이상. 문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예요. 순자는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순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요. 병원비가. 제가 낼 테니 걱정 마세요. 순자는 심한 탈수와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병원을 찾아 순자를 간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박 여사님은 제게 가족 같은 분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여사님, 우리 나이에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3일 후 순자는 퇴원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제 재활용센터 2층에 빈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센터 일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월급도 드릴게요. 그러면 소문이 더. 이미 소문은 다 났어요. 이제 와서 뭘 더 걱정하겠어요. 정정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순자는 고민 끝에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활용센터 2층의 작은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부터 순자는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순자를 누님이라 불렀고 순자는 준혁을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누님, 오늘 저녁은 제가 삼겹살 사올게요. 에이, 맨날 사 먹으면 어떡해. 내가 된장찌개 끓이게. 두 사람은 센터 뒤편에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정성껏 가꿨습니다. 이 상추 좀 봐요. 정말 잘 자랐네. 누님 손길이 닿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두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악의적인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사람들은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님, 박 여사님 잘 모시세요.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보기 좋아요. 서로 의지하고 사시는 게.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혁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내가 웬일이니? 동네 분이 연락 주셔서. 아버지가 좋은 분이랑 지내신다고. 아들은 순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계실 때 늘 걱정됐는데 이제 안심이 되네요. 순자도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좋은 분 만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동네 아는 분이 연락 주셨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저도 기뻐요. 봄이 왔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재활용센터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순자와 준혁은 저녁마다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님 행복하세요? 그럼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살 맛이 나요. 저도 그래요. 누님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시간이 더 지나자 순자와 준혁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두 사람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 두 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맞아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한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왔지만 두 사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준혁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누님,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혼인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이요.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순자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두 사람은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새벽에 혼자 폐지를 줍지 않습니다. 준혁과 함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옛날을 떠올리며 순자가 말합니다. 그때 그 소문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견뎌내셨잖아요. 최 사장님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저도 누님이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가을이 되자 텃밭에 채소들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이 고추 좀 봐요. 정말 실하게 열렸네. 김장할 때 쓰면 되겠어요. 두 사람은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박 여사님, 최 사장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같이 나눠 먹어야 맛있죠. 매일 아침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누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산책하니까.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잔소리쟁이. 두 사람은 웃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누님, 우리 작은 카페 하나 열면 어떨까요? 카페요? 재활용센터 한쪽에 작게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 쉬어가실 수 있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순자와 준혁의 쉼터라는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는 1,000원, 차는 500원. 이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게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들이랑 어울리려고요. 카페는 금세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순자와 준혁은 이웃들의 고민도 들어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워요. 우리처럼 서로 의지할 사람을 찾으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두 분 보니까 용기가 생겨요. 준혁이 순자를 설득했습니다. 누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돈이. 제가 다 낼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검진 결과 순자는 대체로 건강했지만 영양 부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제가 영양제도 사드릴게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준혁의 아들들과 순자의 딸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송편 만들었어요. 모두가 순자를 자연스럽게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좋네요. 앞으로 명절마다 이렇게 모여요. 겨울이 다가오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누님, 연탄 미리 준비해둬야겠어요. 요즘은 연탄 안 쓰잖아요. 어려운 이웃들 나눠드리려고요. 두 사람은 연탄을 사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배달했습니다. 연탄을 받은 이웃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이제 나눌 차례예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순자와 준혁은 카페를 특별히 꾸몄습니다. 누님, 이 트리 어때요?
예쁘네요. 동네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분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람들은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떡, 김치, 과일. 두 분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처음에 오해해서 죄송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두 분이 보여주신 게 많아요. 나이 들어서도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님, 새해 소원이 뭐예요? 그냥 이대로만 살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도 같은 소원이에요. 두 사람은 떡국을 끓이며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웃을 도와요. 네,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누며 살아요. 3월이 되자 순자와 준혁은 재활용센터 대청소를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함께 산지 1년이 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누님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7년 동안의 외로움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청소를 하다가 순자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제 가족 사진이에요. 아이들 어릴 때.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어요. 우리 모두 함께. 두 사람은 건강을 위해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식 이상 공원 산책, 건강한 아침 식사. 누님, 오늘은 현미밥에 나물 반찬이에요.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오후에는 함께 요가 동영상을 보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요가. 그래도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져요. 순자와 준혁은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분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 돼요.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고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요. 봄이 되자 텃밭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도 심어볼까요? 좋아요. 옥수수도 심어요. 동네 아이들도 와서 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얘들아. 나중에 수확하면 같이 먹자. 한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고민 끝에 두 사람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몇몇 독자들이 후원금을 보내왔지만 두 사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해요.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대신 그들은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동네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우리가 무슨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은 직접 그린 카드도 전달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무더운 여름 준혁이 제안했습니다. 누님, 바다 구경 가실래요? 이 나이에 무슨 바다. 가까운 동에 바다라도 다녀와요. 바람 쐬러. 두 사람은 당일치기로 동해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바다 본 게 얼마만인지. 앞으로 자주 와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어느 날 순자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제비예요.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맛있네요. 추억이 담긴 음식이군요. 최 사장님도 그런 음식 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추억을 나누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10월.
재활용센터 카페 단골 어르신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나오니 좋네요. 순자 씨, 준혁 씨 덕분이에요. 산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와요. 그럼요, 매년 오죠. 11월 김장철. 순자와 준혁은 대량으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담가서 어쩌려고요? 나눠 먹어야죠. 혼자 사는 분들은 김장하기 힘드니까. 이틀 동안 열심히 김장을 하고 동네 곳곳에 나눠주었습니다. 덕분에 올겨울 김치 걱정 없어요. 순자의 73번째 생일. 준혁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카페에 모인 동네 사람들이 함께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일 파티. 앞으로 100세까지 매년 축하할 거예요. 순자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 31일. 두 사람은 한 해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말 행복한 한 해였어요. 내년은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럼요. 우리 함께니까요. 자정이 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님. 최 사장님도요. 건강하세요. 새해 첫날. 순자와 준혁은 일출을 보러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해가 참 예쁘네요. 누님이 더 예뻐요. 이 나이에 무슨. 두 사람은 웃으며 해돋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누님, 우리 마을 공동체 만들면 어떨까요? 공동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사는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에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서로 가족이 되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요. 모두가 감동하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개월. 혼자 살던 어르신들이 둘씩 짝을 지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준혁 씨 덕분에 삶이 바뀌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비결이 뭐예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결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봄날 저녁.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누님, 우리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요? 끝까지 함께 하기로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성향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준혁 사장. 한때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렸던 두 사람은 이제 마을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페이지 한 장에서 시작된 인연.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만든 기적.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나요? 편견과 소문을 이겨낼 수 있나요? 박순자 할머니와 최준혁 사장이 답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증명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사람은 재활용센터 카페에서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행복의 전염처럼, 희망의 씨앗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충격적인 소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우정과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박순자 할머니와 최준혁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